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 뇌의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의 비밀입니다. 경험 의존적 발달은 노출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나 미술 등의 예술적인 기능, 수영이나 피겨스케이팅 등의 운동 기능, 수학이나 독서 등의 인지 기능은 아이의 풍부한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거나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에 대해 말한다면 독서는 조물주가 아이의 뇌에 이미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만들어 놓은 시냅스가 없어 기존의 경험 기대적 발달의 신경회로, 즉 시각, 청각, 언어, 운동의 신경회로를 이용하여 시냅스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 의존적 발달이라고 하는데 개인차가 많을 뿐 아니라 남보다 먼저, 남보다 더 많이 제공할 경우에 발달이 앞당겨지거나 발달이 더 강화됩니다. 경험 의존적 발달은 꼭 영유아기 때만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에서도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시냅스가 증가하고 신경망이 정교해집니다. 즉 언제부터 자극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극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독서의 경우 자극을 100배 이상 많이 받는다면 다른 아이에 비하여 100배 이상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에서 누구나 그 분야에 5,000시간 이상 노출하면 영재가 되고 1만 시간 이상 노출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만 시간 노출의 개념은 심리학자인 에릭슨에 의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에릭슨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을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제1군은 엘리트로 장래의 세계적인 수준의 솔로 주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었고, 둘째 군은 그냥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고, 셋째 군은 프로급 연주를 해본 적이 없고 공립학교 음악교사가 꿈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세 군에 속한 학생들은 대략 5세 전후에 연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몇 년간은 대략 일주일에 2~3시간씩 비슷하게 연습을 했지만 8세 무렵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반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연습을 더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세가 되면 엘리트 학생은 모두 1만 시간을 연습하게 됩니다. 반면 그냥 잘하는 학생은 모두 8,000시간, 미래의 음악교사는 4,000시간을 연습하였습니다.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와 프로 피아니스트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어릴 때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살이 되면 모두 2,000시간 정도 연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로는 20살이 될 때까지 매년 연습 시간을 꾸준히 늘려 바이올리니스트와 마찬가지로 결국 1만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신경과학자인 데니얼 레비틴에 의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은 작곡가, 수영선수, 소설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 바둑기사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어느 분야에서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뇌는 영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1만 시간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억지로 그 정도의 노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그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해야 하며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서 자기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영유아기 때부터 미술과 음악 같은 경험 의존적 발달에 노출을 시작한 아이보다는 초등학교 때 시작한 아이들이 세계적인 미술가나 음악가가 많은 이유는 영유아기에는 부모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하는 반면 초등학교 때에는 자기주도성이 생겨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여서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2,000이나 1만 시간 노출될 확률이 더 많아서입니다. 모국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모국어나 영어를 배우는 데도 적용이 됩니다. 영어를 일찍 접할수록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가 영어 능력을 빨리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뇌의 유연성 덕분에 언어 발달의 감수성기에 다시 영어에 노출될 경우 이것을 새로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2세 이후에 영어를 들으면 좌뇌의 활성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를 들을 수 있게 된다 해도 아이처럼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영어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영어를 어색한 발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국어에 먼저 익숙해진 다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모국어에 빨리 익숙해질수록 모국어 문법 구조에 따른 논리력이나 수리력도 함께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모국어를 먼저 배우고 영어를 하면 모국어의 언어적 지식과 센스를 이용하여 영어의 의미, 문장 구성, 단어 형태에서는 유아기의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빨리 학습이 가능합니다. 영어만 잘하는 아이를 만들겠다고 하면 모를까, 논리력, 수리력, 사회성, 지능 등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대한 폭넓은 개발을 위해서라면 모국어를 일찍 습득하고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영어에 노출되면 2200시간 이상 노출이 되어야 의미 있는 영어 단어를 한마디 할 수 있고 5000시간 이상 노출되어야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국어에 5000 이상 노출되어 모국어에 능통한 경우에는 모국어의 언어력을 기반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2400시간만 노출되어도 유창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4300시간 노출되면 영어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모국어에 5000시간 이상 노출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문법의 뇌가 4세경에 발달되므로 5도 6세 이후에는 영어 문법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